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은 버려야 하나요? 독수리 오형제 부탁해 34회 예측을 미리 분석해보겠습니다. 핏줄일까? 기억일까? 아니면 함께 버텨낸 시간일까? 마광숙은 드디어 오래 묶여있던 감정의 문을 열었다. 한동석에게 한 걸음 다가섰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형제들은 아직 그녀를 형수로 기억하고 있고 집안에는 여전히 무겁고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34회 이 분위기 한가운데 뜻밖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바로 돌잔치. 천수의 아들 도훈이의 돌잡이 행사. 기쁨의 자리이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식 행사. 그러나 이 돌잔치 그저 웃고 즐기는 날이 아니다. 돌잡이.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기가 앞에 놓인 여러 물건 중 하나를 집어 그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전통 행사. 하지만 이번 돌잡이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다. 이 가족에게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천수의 아들 도훈이의 돌잔치. 가족 모두가 모이는 이 자리에서 각자의 감정과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행사에 참석한다. 그녀의 곁에는 한동석이 함께한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형제들은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누구는 놀라고, 누구는 불편해하며, 누구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한다. 돌잡이 행사가 시작된다. 도훈이 앞에 놓인 여러 물건들, 붓, 돈, 실, 마이크, 책. 도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짚는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행사 후 형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흥수는 동석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한다. 형수님과의 관계 진심입니까? 동석은 고개를 끄덕인다. 흥수는 말없이 돌아선다. 탁은 광숙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광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응시한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장수와의 추억, 형제들과의 시간, 그리고 지금의 감정.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인가? 아니면 그저 스쳐가는 인연인가? 그날 밤 광숙은 장수의 유품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광숙아, 너도 웃어야 해. 형제들 돌보느라 고생했지. 이제는 너답게 살아. 그녀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쉰다. 다음 날 광숙은 형제들 앞에 선다.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은 놀란다. 잠시요. 저도 한 번쯤은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형수도 보호자도 중심도 아닌 마광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이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 싶었다. 그 순간 한동석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대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항상 그대 편입니다. 돌잡이는 끝났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갈등이 터진다. 돌잔치가 끝난 후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한동석은 마광숙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편안함과 어색함이 공존했다. 그때 흥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동석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형수님과의 관계 진심입니까? 동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분이 다칩니다. 동석은 흥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저도 그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다. 한편 탁은 광숙에게 다가갔다. 형수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탁을 따라갔다. 형수님, 우리 형제들 사이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변화는 언제나 있는 법이죠. 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 가족을 흔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숙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수는 형제들을 모두 모았다. 형수님과 동석 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형수님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 가족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생각을 말했다. 형수님은 우리 가족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걱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형제들은 광숙과 동석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했다. 형수님,
우리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 가족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숙은 형제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저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을 통해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집안은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 한동석은 술도가의 재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 전달된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강수를 찾아갔다. 강수 씨, 이 자료 좀 봐주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강수는 자료를 살펴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우리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누군가가 외부에 넘긴 게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형제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수는 몰래 술도가의 서버를 확인했다. 그는 외부로 전송된 이메일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이메일은 정태우에게 보내진 것이었고 발신자는 형제 중 한 명이었다. 강수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즉시 동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동석 씨,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형제 중 누군가가 정태우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동석은 침묵했다. 그는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음 날 광숙은 형제들을 모두 모았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의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형제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배신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흥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는 것보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숙은 형제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강수는 다시 서버를 확인했다. 그는 이메일의 발신자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 발신자는 다름 아닌 흥수였다. 강수는 이 사실을 동석에게 알렸다. 동석 씨, 발신자는 흥수 형입니다. 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흥수 형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음 날 광숙은 흥수를 찾아갔다. 흥수 씨, 저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무슨 일이죠?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의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흥수는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태우가 우리 술도가를 위협하고 있었고 저는 그를 막기 위해 정보를 넘겼습니다. 광숙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흥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광숙은 흥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날 밤 형제들은 다시 모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심은 굳건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 광숙은 형제들 앞에 선다. 그리고 말한다. 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은 놀란다. 하지만 광숙은 웃으며 덧붙인다. 잠시요. 저도 한 번쯤은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형수도 보호자도 중심도 아닌 마광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이 가족과 다시 연결되고 싶었다. 그 순간 한동석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대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항상 그대 편입니다. 정태우는 어떤 남자에게 전화를 건다 계획대로입니다. 다음 타깃은 그녀입니다. 마광숙 전화기 너머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미소를 짓는다.